자, 우리 오늘 해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그런데 그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당연히 a는 0이 안 돼야 되겠죠. 얘에 대한 풀이가 두 가지가 있더라.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면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근의 공식. 근데 근의 공식은 어디에서부터 왔다? 완전 제곱식. 얘를 일반화시킨 게 근의 공식이었다. 자, 근데 그 근의 공식을 우리 정리 한번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얘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최고 차이 개수로 묶었을 때 얘가 x제곱 더하기 a분의 b가 되니까 더하기 a분의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제곱해서 빼주면은 a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아, 이거 2배네요.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의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그래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은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됐는데 무언가를 제곱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0보다 어떻게 돼야 되지? 그렇지. 크거나 같다. 크다 아닙니다. 왜? 얘가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우변도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런데 분모에 있는 4a 제곱은 a 값이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클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양수가 항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근을 결정해주는 녀석은 뭐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녀석이더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 친구를 보고 판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완전 제곱식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식은 요거구나 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양수예요. 그럼 우변이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제곱근을 양변에 제곱근을 구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제곱근 하나, 음의 제곱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였다. 그래서 이때는 근이 두 개다. 근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더라. 그러면 우변이 그냥 0 무언가 제곱을 했는데 0 그래서 우리는 그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근이 한 개 중근을 갖는 경우더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좌변은 항상 0 이상인 녀석인데 우변은 음수예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근이 없더라. 만족하는 근의 개수가 없더라. 까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2차 방정식을 보고 얘는 근이 두 개가 있겠다. 중근이 있겠다. 아니면 근이 없겠다를 판별을 오늘 한번 해볼 거라는 거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치환에 관련된 내용인데 얘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얘는 문제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 조건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20. 이거 양수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더라. 그 다음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되네요. 그럼 이거는 근의 개수가 없다. 그 다음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찬가지 얘 음수다. 그죠? 그 다음 얘도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양수네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더라. 그 다음 5번 b제곱 마이너스 4ac. 36에다가 4 곱하면 여전히 144. 얘는 중근을 갖네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의 개수를 판별해 줄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예제 2번.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답니다. 그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돼야 된다더라. 얘랑 같은 말.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144 빼기 4k제곱 마이너스 20k는 0. 자,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4로 한번 나눠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왜? 2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게 근을 찾아주기 수월하니까. 그래서 플러스 5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은 0. 그럼 얘는 9에 4 되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인수분해 끝난다 이거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9 또는 4. 자, 이런 식으로 이때 중근을 갖습니다를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이 k를 계산했는데 0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k가 0이 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다?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중근이 되도록 하는 거는 두 개일지언정 2차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은 답으로 선택을 해주면 안 돼요. 되겠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몇 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얘에 영향을 끼치는 미지수가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한 모든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잘 보면은 1창의 개수에 2가 포함이 되어 있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반근의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근의 공식이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얘 한번 봅시다. 지금 b가 이 b'인 상황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 판별식은 여기에서 4를 나눈 식이 얘가 되겠죠. 맞나요? 왜냐하면 b 대신에 이 b'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b' 제곱 마이너스 ac 정리가 되죠. 자, 근데 생각해 볼게요. 얘가 양수예요. 4를 나눈다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나요? 아니죠. 얘가 음수예요. 4를 나눴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아무 상관이 없다더라. 그러니까 1차의 개수에 2가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식을 나누기 4한식의 부호를 결정을 해준다면 그것 또한 역시 근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앞선 문제들 한번 보면은 1차의 개수에 2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b' 제곱 마이너스 AC 깔끔하게 좀 더 간단한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아니 쌤 이거 계산하는 거나 이거 계산하는 거나 뭐 둘 다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5번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얘를 제곱했어요. 그런데 4에다가 9를 곱한 거에 곱하기 4를 한다? 그럼 만약에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4를 나눈 식을 이용을 한다면 이거 절반 제곱 빼기 그냥 이거 두 개만 곱해서 빼면 돼. 계산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식도 마찬가지예요. 1창의 개수에 2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반 나눈 거예요. 그리고 빼기 AC. 그럼 이거씩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로 된다. 중간 과정 이거 거치지 않아도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1창의 개수에 2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누기 4를 한 식을 사용을 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요 두 가지 포인트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3번에서는 근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정리를 했던 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근이 2개. 근데 이 2개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2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다. 그럼 중근이다. 그래서 근이 1개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이거는 근이 없더라. 그럼 결국에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근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어떤 거? 서로 다른 2개가 되거나 중근이거나. 그러면 0보다 크거나 0보다 0과 같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근을 갖는다.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이 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근이 없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근이 없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은 또 1차항 계수에 2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4로 나눈 식을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반 제곱 빼기 ac 정리하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이더라. 근데 이게 어떤 경우? 0 이상인 경우에 k의 범위를 찾아주는 문제.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보게 되면 우리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을 근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2차 방정식이 x-알파 하나, x-베타 하나를 인수로 갖도록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을 갖는데요. 그러면 얘는 최고차의 개수를 묶어내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 3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1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뜻.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3을 여기에다가 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 모든 개수들이 정수로 정리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전개 한번 해볼게요. 3x제곱 3의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x. 아, 그러면 1차항 개수는 1차항 개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비교를 하라는 문제네요. 항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식 생성 문제입니다.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이러하다.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대각선의 개수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인데, 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은 그을 수 있는 거는 자기와 이웃하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한 점과 연결을 했을 때 대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각형 기준 대각선은 하나만 그을 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 그러면 얘가 그럼 대각선을 한 개 그을 수 있어. 근데 각 꼭지점마다 하나씩 그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 대각선은 이 점을 기준으로도 하나, 이 점을 기준으로도 하나, 같은 게 2번 헤아려졌죠.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각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각형도 한 점 기준 자기와 이웃하는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점과 연결을 했을 때 대각선. 그러니까 얘는 5개 중에서 자기 자신과 양옆에 이웃한 점들 제외한 나머지 선 2개. 근데 그러한 점들이 총 5개가 있죠. 그런데 하나의 대각선이 2번씩 헤아려졌으니까 나누기 2. 이게 대각선을 구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n각형이 있다? 그러면 자기와 이웃하는 두 점을 제외한 n 빼기 3개의 대각선이 그인다. 어디에서? 한 개의 점에서.
그러면 그게 총 n개 헤아려질 건데 같은 대각선이 2번 카운팅이 됐으니까 나누기 2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대각선의 개수에 관련된 식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경우면 그냥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대각선의 개수가 27개입니다. 그러면 얘는 몇 n각형일까요? 라는 질문을 그냥 하는 경우, 그럼 우리는 이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형 문제는 아닌데요. 자연수 1, 2, 3 얘네들을 n까지 더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정리를 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연수의 합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식입니다. 자, 얘도 원리만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만약에 1, 2, 3 세 개를 더했어. 그럼 내가 이 값을 알고 싶네. 지금 그 값을 알고 싶은 거다, 그지? 그런데 우리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나 거꾸로 더하나 결과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럼 이거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더 해볼게. 그러면 둘 더하면 4죠. 둘 더하면 4죠. 둘 더하면 4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일 첫 번째 수와 제일 끝에 있는 수를 더했는 게 똑같이 몇 개? 3개 나타난다.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했는 거를 2번 더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열이라는 내용을 배울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요. 활용 단원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일 첫 번째 수와 제일 끝 번째 수의 합이 몇 번? n번 더해집니다. 그런데 그 n번 더한 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2번 더했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준 거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예제 1번 같은 경우에 대각선의 개수가 27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듯이 이거는 27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2차 방정식 풀이에요. 그래서 쌤이 예제 1번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가 왜 이런지, 그리고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에서 이 관계식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추가적으로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에서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수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 수 기준으로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제일 작은 거를 n이라고 잡아놓으면 그거보다 1 큰 거, 그거보다 1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세 개의 자연수가 연속으로 놓여져 있다? 그러면 가운데 수를 미지수로 넣는 게 훨씬 풀기 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 관해서 만약에 합을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3n, 상수항이 깔끔하게 사라져요. 그런데 얘는 더해주면 상수항이 지저분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 그럼 가운데 수를 미지수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더라. 근데 요 문제에 한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얘와 같다?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를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제일 짧은 변이 n-1, 그럼 제일 긴 변이 b변. 근데 우리가 하나씩 차이 나는 직각삼각형 관계 뭐 있었죠? 3, 4, 5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운데 수는 뭐? 4 되겠나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3, 4, 5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이면 근이 2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길이를 이용을 한다. 왜? 자연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 하나가 음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n 더하기 1 제곱하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은 얘네들 더해봅시다. 그래서 소구해 볼게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4n은 0, 그래서 n은 0 또는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근데 우리 길이로
혹은 자연수로 0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깔끔하게 답 나온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를 풀어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다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줄게요. 항상 수학 문제는 결국에는 답을 묻습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시험 내에서 혹은 문제는 항상 결과를 묻습니다. 그래서 아들 나이는 뭔데? 그래서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데? 결국 질문이 이거는 뭡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 문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들의 나이를 구해라. 아, 그럼 이거를 미지수로 둬야 되는구나. 그 다음 문장을 읽어 나갈 때 내가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뭘까를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다 읽어봤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이 차가 24살이 차이가 난대요. 밑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뭐 1번, 2번 넘버링을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 아들의 나이의 제곱이 아버지 나이의 4배와 같더라. 아, 그러면 이걸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정한 순서로 문제를 풀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아들 나이네. 그래서 미지수 설정.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24살이래. 아,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 나이는 x 더하기 24. 설마 아버지 나이가 더 어리다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들 나이보다 24를 더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아들 나이의 제곱이 아버지 나이의 4배입니다. 문제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 이제 4번 마찬가지입니다. t초 후에 높이가 이러합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식에다가 밑줄을 쳐놓고요. 아, t초 후에 높이구나. 밑줄을 쳐놓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식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다음 문제들을 풀겠죠. 그러면 높이가 40m가 될 때는 쏘고 몇 초 후입니까? 높이가 40입니다. 그런데 t초 후에 높이는 이렇습니다. 이거 괜찮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니까 양수인 근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던데, 쏘고 나서 지면에 떨어진다.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거는 높이가 얼마란 얘기야? 그래. 자, 그러면 1번 문제랑 똑같아요. 높이가 0이 됩니다. 몇 초 후에? t초 후에. 되겠습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절대 겁먹고 안 풀지 마세요. 자, 예제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장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 구하라고 했죠? 정사각형의 한 변. 그렇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얘를 미지수로 놓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 그러고 나서 세로 길이는 4cm가 줄었대요. 그러면 길이에서 4cm가 줄었네요. 그 다음 가로 길이는 2cm가 늘었대요. 끝입니다. 그러면 저 녀석의 넓이는 x-4, x 플러스 이렇게 식 생성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넓이가 얼마나 그랬죠? 72. 72가 될 때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간단하죠? 이거 전개해서 근 찾아주면 된다. 자, 예제 6번 유형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예제 6번은 이 길의 폭이 x로 일정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 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넓이를 우리는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쌤이 알려줄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면적에다가 빼자. 뭐를? 요거 길을. 그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10이네 하나. 그 다음에
얘는 가로 길이가 16이고 세로 길이가 x인 직사각형 하나.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겹치네? 그러면 빼기 x제곱. 왜?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x니까요. 빼고, 그렇지. x제곱을 더하는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면, 자,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높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각형 혹은 그 도형은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인 녀석을 제일 우측 혹은 좌측에다가 놓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랑 넓이가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럼 얘를 활용을 해서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16이고 얘가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제일 아래쪽에, 그 다음에 얘를 제일 오른쪽에 다가 놓고, 그럼 이 부분이 x, 이 부분이 x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색칠한 부분이 뭐의 넓이랑 똑같다? 이거 남은 부분 넓이랑 똑같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길이가 16 빼기 x고 세로 길이가 10 빼기 x인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얘를 다 전개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식을 훨씬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넓이가 얼마가 될 때의 폭의 길이는 이렇게. 그래서 예제 6번에 있는 이 그림 유형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정리하고 오늘 진도 나간 부분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